반갑습니다. 다전포항입니다. 오늘은 저의 스승님과 같은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사실 오늘 모신 대표님은 가히 대한민국 외식업의 어떤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대표님,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식업을 20년 정도 하면서 수많은 이제 부침을 겪고 남들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남들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서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박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이제 10년 전에 외식업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네. 저는 대표님 책을 통해서 저는 이제 외식업을 입문했거든요. 예. 장사는 시스템이다. 메뉴를 벤치마킹하고 비교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제가 거의 대표님 책을 통해서 많이 지금까지 그래요? 발전시켰거든요. 네. 특히 공부하는 식당만이 살아남는다.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가히 최고의 외식업 책인 거인 것 같고요. 식당 공신. 네. 뭐 지금까지 대표님 책을 몇 권을 내신 겁니까? 출판사를 통해서 나온 책은 6권이고요. 전자책으로 하면 2권 더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대표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실제 적용 가능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책을 중간중간 계속 쓰신 거거든요. 그 당시에 거의 식당을 하시면서 책 쓰신 분은 없지 않았나요? 무슨 자서전은 있었어도? 그렇죠. 실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책을 네. 쓰시는 건 어렵잖아요. 장사하기가 급한데.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첫 번째 외식업에 들어와서 했던 고깃집이 좀 규모가 컸었는데 쫄딱 말아먹었어요. 첫 번째 식당. 첫 번째 식당. 첫 번째부터. 예. 전문가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식당을 쫄딱 네. 말아먹고 두 번 다시 이제 외식업은 안 하겠다고 아. 다른 일을 막 찾으러 다녔는데 네네. 팔자가 그런지 다른 걸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외식업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네네. 돌아오는 그 과정에 내가 왜 망했을까? 술을 먹어보고 다른 사람들로 얘기해보고 뭔가를 찾아도 속에 있는 이 불합병 같은 게 안 네.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된 솔루션 같은 그렇죠. 걸 받지 근데 못했다는 이제 거네요. 그래서 서울의 어떤 선생님을 네.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네.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책을 읽고 그 책을 정리하면서 너의 이야기를 써봐라. 이렇게 한 1년 동안 매주 책 한 권씩을 읽고 나만의 칼럼을 쓰는 훈련을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식당을 말아먹었던 원인에 대한 분석,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장사하는 하루의 삶을 좀 정리했던 거죠.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는가. 또 나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네네. 그전에는 그런 고민을 뭐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생각들이 일종의 논리들이 이제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책을 좀 썼던 것 같아요. 대표님을 설명하는 말은 대표님의 책 제목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좀 책을 잠깐만 좀 다 주시면은 어휴야, 이거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책을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대박 식당 사장들의 돈이 되는 전략, 박노진의 식당 공부, 식당 공신, 그다음에 성공하는 식당에는 이유가 있다. 이 책은 정말로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게 많더라고요. 공부하는 식당만이 살아남는다. 음식보다 마음을 팔아라. 저는 이제 공부하는 식당만이 살아남는다. 이게 사실 대표님을 대변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고 20년간 대표님이 운영을 하시면서 경기도 안 좋았고 메르스도 왔고 또 코로나도 왔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상향을 어쨌든 끊임없이 해왔단 말이에요. 네. 요번과 같은 비슷한 또 기간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걸 한번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가 한번 네. 10년 전 상황과 네. 지금의 상황이 예. 좀 비슷할 것 같아요. 10년 전이면 2015년 정도잖아요. 그렇죠.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터졌던 그렇죠. 2014년에는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식업의 2014년과 15년의 경험이 네. 우리한테 되게 큰 어떤 게 있어요. 아. 근데 많은 분들은 아직도 그 생각을 잘 모르고 계세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전에는 강우병이 터지면 어떤 업종이 피해를 보죠? 그럼 소고기. 소고기. 조리독감은 치킨집이라든지 닭고기. 예. 구제역은 그럼 돼지고기. 집들. 네. 그런 네. 특정한 외부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네. 즉 구제역이든 강우병이든 이렇게 네. 터지면 네네. 그 병이 초래하는 유관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뭄병 터지면 소고기를 판매하는 곳들은 안 되지만 그 손님들이 네, 사라지는 게 다른 아니라 다른 돼지고기집을 가든지 그렇죠. 예,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때는 어때요? 메르스 사태 때는 손님이 아예 사라지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예. 사회 전반적인 영향 때문에 네. 외식업 자체가 실종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 이때 네. 뭐가 떴냐 하면 네. 배달업종이 떴었어요. 아, 그 당시에도요? 네. 아. 근데 그때 배달이 확산되지 못했던 원인은 배달 대행업이 같이 따라와 주었어야 되는데 그게 따라와 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업주분들이 직접 배달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 옛날 중국집 보면 그 배달하시는 분들 오토바이 타고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다른 업소분들은 이 배달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장사하면서 배달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에 대한 수요는 있었지만 네. 이 수요를 뒷받침해주는 이 공급 시스템이 안 되니까 배달이 확장되지 못했던 거야. 지금은 그렇지 않죠. 메르스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네네네. 메르스 때 똑같이 손님이 네. 딱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고객이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니지. 고객은 어디에든 있는 거야.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2015년에는 배달로 그 손님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못했던 거야. 근데 네. 2020년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손님을 배달이 끌어당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달업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됐고 맞아요. 온라인 상황에서는 밀키트라든가 그 쇼핑몰 네. 쪽으로 끌어당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5년의 시간을 준비했던 외식 업체들이나 유관한 쪽들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걸 따라가지 못했던 일반 외식업은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네. 쓰러진 거죠. 아. 자, 2015년과 2025년 차이가 뭐냐? 2015년에는 고객이 싹 사라지는 외부 환경 영향이 생겼고, 2025년에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고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즉 이거는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내 수입이 줄잖아요. 네. 내 수입이 주니까 네. 당연히 외식업의 소비 활동이 주춤거리는 거죠. 그때는 이제 질병에 의한 그렇죠. 어떤 이제 강압적 수요가 네. 줄었다면 지금은 소득이 아예 지금 그렇죠. 줄었기 때문에 네. 또 손님이 주는 네, 거예요. 이건 아예 돈을 쓸 수 없어서 네. 줄어드는. 그렇죠. 네. 그 와중에 네.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을 쭉 한번 봤어요. 그렇죠. 이분들의 일정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점심 장사로 많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 점심 장사로. 예. 코로나 때 저녁에 일찍 들어간 경험이 있죠. 그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안 그래요. 습관화가 된 거죠. 소비 습관. 습관화가. 그래서 네. 일찍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술을 주로 파는 네. 이런 외식업소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반대급부적으로 그러면 점심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점심 소비가 느니까 네. 어떤 키워드가 또 따라오냐 하면 네. 가성비라는 키워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성비. 네, 저녁에는 뭐 술을 먹거나 회식을 하거나 네. 뭐 법인카드를 쓰거나 이러다 보면 좀 더 고가의 상품을 소비할 수 있지만 그렇죠. 점심 때는 대부분 자기 주머니에서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담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소비하려고 하는 경향이 네.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가성비라는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도 지금 근데 또 고깃집들도 가격이 너무 싸더라고요. 네. 점심에 가성비라는 키워드를 점심 장사를 안 하는 고깃집들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깃집들이 지금 점심 장사를 많이 해요. 안 하던 점심 장사를 한다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 밥집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어요. 고기 밥집. 아. 고깃집인데 밥집 같은 고깃집이 네네네. 생긴다는 거죠. 네. 여기 또 다른 하나 흐름이 어떤 게 있냐면 젊은 고객들의 소비나 직장인 고객들의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 네. 빈자리를 주부 고객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정하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한정식이나 이런 한식들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점심 때 주부 고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네네. 작년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픈되는 것들을 보면 샤브 뷔페, 생선구이 정식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한 상 차리면 한식이 뜨고 있어요. 맞아요. 이 세 가지 업종의 주 소비 고객이 누구냐? 주부 고객분들, 네. 여성 고객분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한식이 주목받는 이유가 고기가 이제 지겨워지니까 한식으로 돌아온다 이게 아니라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외식업의 주 고객층인 주부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한식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가성비와 네. 한식과 네. 그리고 이제 점심 영업 이런 형태들이
최근 2024년, 2025년을 주도해 나가는 네. 외식 흐름의 현상이라는 네. 거죠. 일단 서두가 좀 길었는데 대표님 소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 대표님. 그래요? 네, 아직 마실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원래 뭘 하셨던 분인데 마실을 또 했고 그런 기간들을 또 이겨 나가셨는지. 제가 첫 식당을 말아먹었다고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2002년도에 천안에서 고깃집을 했어요. 한 1년은 잘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냥 문만 열면 장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03년도 네. 광우병이 터졌는데 예. 광우병이 터지기 직전에 조류독감이 터졌어요. 조류독감이 터지니까 닭고기, 오리고기 취급하는 음식점들이 싹 아웃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손님이 고깃집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럼 대표님 반사이익을 보셨겠네요. 네. 근데 불과 20일 후에 광우병이 터진 거예요. 광우병이. 예. 예. 그때 매출이 1에서 1억 5천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 달에 1월 달 매출이 얼마가 됐을까요? 1억에서 1억 5천 팔던 매출이 5천? 2천. 2천이요? 네. 주식에 손절매 빨리 하라고 하는 것처럼 빨리 포기하고 정리하고 갔으면 덜 까먹고 외식업하고는 그냥 빠이빠이 하고 이제 다른 길 찾아갔을 텐데 네. 외식업은 중간에 발목을 딱 잡으면 안 놔줘요 애가. 아. 외식업이라는 놈이. 아. 진입은 되게 쉽게 하거든요. 네. 누구나 그냥 뭐 가게 문 뭐, 열고 계약해서 오픈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죠. 안 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재료비부터 이제 외상으로 이제 막 깔아놓고요. 월세 한두 달, 두 달 밀리기 시작하고요. 예. 직원들 월급 좀 네. 밀리기 시작하고요. 네네. 가까운 가족들한테 돈 빌리기 시작하고요. 맞아요. 친구들 돈 끌어당기고요. 심하면 사채까지 가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5가지의 늪에 빠지면 네. 이미 그때는 내가 아웃해야 외식업이 스탑되는 거죠. 거기서. 날라주는 거야. 전 5억 가까이 빚을 졌어요. 20년 전에 빚 5억이면 네. 대표님 지금 한 20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 나이 40살이었어요. 40살. 재기를 해볼 수 있는 나이긴 한데 그렇다고 적진 않은 나이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떡하다 근데 마실이라는 걸 또 하게 됐어요. 그 빚이 있는 상황에서. 고깃집을 정리하고 네. 6개월 정도 이제 네. 휴지기를 가졌습니다. 다른 것들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네. 이미 네. 빚이 5억이나 있는 상황에서는 네네네.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우연찮게 천안에 네. 마실이라고 하는 백반집이 있었어요. 그 사장님도 마실을 누구한테 넘기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고깃집을 했다라고 하는 국에 있다 보니까 네네. 저를 찾아왔더라고. 인수하지 않겠냐고. 네네.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 1억 5천에 권리금 5천이었는데 네. 1억을 먼저 선 대출을 받는 거예요. 아. 요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10원 한 장 없이 시작을 했는데 제가 3월 1일 날 오픈했는데 2월 28일 날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열쇠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가니까 준 사장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전화를 하니까 네. 그 카운터 게시물을 바꿔달래요. 네. 뭐라고 하냐면 거기 앞에 계신 분이 내일부터 이제 인수하실 분이야. 그만큼 저는 이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네. 그런 불이익들을 다 감수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동안은 그 안에 있는 쌓여있는 빚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전기세가 한 3개월 밀려 있어요. 아이고야. 그럼 네. 와서 막 3개월치 이제 네. 전기세 어떻게 내고 수도세 한 3개월 밀려 있대요. 네. 또 수도세 또 막 가서 내고 그렇게 이제 안 내고 했던 거 다 이제 갚고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마실을 인수할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제가 인수하기 전에는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인수한 첫 달에 3,200을 팔았거든. 3,200만 원 팔았거든요. 막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 매장이요? 80평. 80평. 80평이요? 네, 80평 됐던 거다. 대표님 어쨌든 빚이 많이 또 있는 상이었잖아요. 그렇게 네. 인수를 한 거였고 네. 인수도 빚으로 또 인수한 거였고 네. 그럼 이제 이걸 갚아 나가야 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 대표님이 그럼 어떻게 또 매장을 바꾸셨는지. 먼저 이 네. 백반집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강우병으로 제가 말아먹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외부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업종이 뭔가. 그 중에 하나가 밀가루 가지고 하는 면집은 네. 큰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근데 칼국수나 이렇게 이 면은 한 그때 3,000원, 4,000원 했거든요. 한 그릇에.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팔아갖고는 빚을 갚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식은 그래도 한 그릇에 1인분에 한 10,000원 정도 하니까. 그래서 이걸 인수를 했어요. 네네. 막상 인수를 해서 보니까 3,000 팔아갖고 이게 빚은커녕 네네네. 내가 가져갈 돈도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진짜 고민했어요. 아이템은 나쁘지 않은데 왜 장사가 안 될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 오시는 손님을 가만히 지켜본 거예요. 근데
남자거나 여성 고객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이건 내가 선택을 한 거고 이분들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들의 소비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쭉 보니까 한 2, 3천 원 더 내도 백반보다는 조금 더 폼나는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한정식이라는 그 업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정식 메뉴를 도입을 했어요. 기존의 백반집하고 한정식은 가격이나 아니면 구성은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백반집은 콩나물, 콩자반, 멸치볶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한 20가지 이제 놓고 20찬 하는 정도 나온 그런 백반집. 백반집을 음식을 한 12~13가지 정도로 큰 접시에 요리가 네. 요리처럼 나오니까 3,000원 정도 좀 더 비쌌어요. 그럼 10,000원에 팔던 거를 13,000원에 팔고 예. 했는데 예. 그때 소비자 만족도가 더 좋아진 건가요, 그럼요? 반반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오셨던 분들은 불편한 거죠.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나 청국장 이런 게 이런 걸 먹으면서 하면 좋은데 네. 젊은 주부 손님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고객을 확장하기 위한 어떤 음식을 지금 변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백반이었기 때문에 매출이 이제 3,200이 아마 거의 맥스 매출이었던 것 같고 내가 매출을 더 2배로 이제 6,000이라는 매출을 더 확장해 나가면 네. 기존 단골층을 너무 신경 쓰면 새로운 고객층을 넓혀 나가야 되는 거야. 또 여기에 마찰이 있을 것 같거든요. 기존 고객층에서 새롭게 바뀐 메뉴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뭐 절반 된다고 보면 네. 남의 절반은 네. 또 이제 백반 좋아하는 대로 그냥 그렇죠. 이동을 해주시는 그렇죠. 게. 네. 그분들은 이동해요.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대가 내가 비싸게 한다 그러면 네. 기존 가격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예전 손님들은 떨어져 나가고 새 손님들이 그 자리를 채워주는 단계. 처음에 한 2~3달은 매출이 정체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네. 즉 손님 숫자가 이제 채워지고 네. 가격이 올라가니까 고객 수가 정상적으로 유지돼줘도 네. 30% 매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미 네. 10,000원에서 13,000원 되니까. 네네. 그게 한 4~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매출이 한 7천만 원 정도만 되면 네. 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 네네네. 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11월 달에 한 7천 가까이 팔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백반집에서 한정식으로 바꾸고 7천만 원까지 매출이 올랐어요. 네. 여기서 대표님이 한 번 더 올라서 매출을 1억을 달성했던 꿈의 매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건 또 어떤 변화를 통해서 또 한 번 예. 올라 점프를 할 건지 예. 그렇게 이제 너무 궁금합니다. 7천 정도가 거의 손익분기점이더라고요. 한 1년 정도가 계속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매출이. 아. 그러니까 손에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음. 그걸 전전긍긍하고 있는 차에 네. 우연히 마실 앞에 그 홈플러스가 있어요. 네. 이제 뭐 물건 사러 이렇게 갑자기 가는데 1층에 어느 한 곳에 계속 젊은 여자 손님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1시간 앉아서 지켜본 거예요. 네. 왜 손님이 많이 들어갈까? 어. 그때 가보니까 9,900원에 한 60가지 정도를 주는 거예요. 뷔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보고 네. 9,900원에 9,900원. 꽂힌 거죠. 우리 한정식을 9,900원에 줄 수 있을까? 음. 뭐 다 안 된다는 거죠. 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뭐에 꽂히면 저게 왜 안 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 너무 메뉴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줄일 거 줄이고 뺄 네. 거 빼고 9,900원 메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아마 원가는 뭐 그때 원가가 꽤 많이 높았을 거예요. 네. 다행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한정식이니까 예약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정식은 이제 뭐 상견례라든가 가족 모임 할 때는 이제 예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대용량 문자 메시지 보내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지금은 정보공개보호법이라는 게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약했던 전화번호를 다 찾아가지고 그 문자를 보냈죠. 그러니까 진짜 점심 때 9,900원 이 정식이 손님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거예요. 문자를 받자마자. 네, 받자마자. 야, 한정식을 9,900원에? 네. 그렇게 해서 점심 때 한 50만 원, 40만 원 팔던 식당이요. 점심 때 한 150만 원을 파는 거예요. 아. 한 달에 한 2천만 원도 매출이 올랐거든요. 네. 이게 1억을 넘어가고 1억 2천을 넘어가는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때 손님들이 늘어나는 손님이 주말과 저녁에 네. 손님이 돼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아, 이제 내가 여기 좋아하는 익숙한 공간. 예. 마실. 예. 여기서 주말에도 그냥 야 마실 가자가 네. 된 거죠 이제. 네, 그렇죠. 대표님이 이제 모든 출발점은 점심, 네. 온리 점심 활성화 이런 또 관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엔 더 잘 맞는 예, 예.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렇게 예. 보니까. 그러니까 한정식을 좋아하는 고객들은 주부 고객, 네. 학교 선생님, 그렇죠.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 이분들의 특징은 술을 잘 안 드세요. 네. 술을 안 드시니까 담백하고
조용하고 괜찮은 음식들 위주의 그런 식당들을 선호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마실이 가야 될 길을 저녁보다 점심, 술보다 밥, 술보다 밥.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 요게 이제 마실의 컨셉을 정리하는데 딱 네. 그 폼이 잡혔던 거예요. 요런 컨셉이 네. 가야 될 길이 뭐냐? 점심인 거예요. 아. 그래서 마실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저는 점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 점심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네. 무슨 문제가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심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 조건,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 나갔던 거죠. 그게 점심이 어쨌든 매출을 올리는 어떤 구성들에 해당해서 그런 그렇죠, 것들을 계속 그렇죠. 관심 있게 찾으신 거죠. 예.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대표님이 마실이라는 한정식집을 결국에는 2억이 넘는 그 매출로 올리셨잖아요. 네.